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번에 등록된 특허 같은 경우는 결국은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이드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하는 과제들도 촬영을 해서 이제 모르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촬영했을 때 실제로 진단을 해서 어떤 식으로 좀 잘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에게 가이드를 해주는 건데요. 실제로 앞으로 이 기술들을 우리 교육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물론이죠. 이 기술은 쉽게 얘기해서 다음과 같은 니즈에서 출발했어요. 되게 유명한 손 선생님 같은 분들의 강의를 많은 학생들이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수험생들은 아쉬움을 갖고 있을 거라고요. 내가 풀다가 모를 때 초여생한테 질문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죠. 근데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적어도 정해진 범위, 예를 들어서 뭐 중고등학교 수학이라고 하면 수험 그 수능을 위한 그런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그 교수자의 성향을 복사할 수 있을 만한 AI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항상 핸드폰이나 아니면 태블릿에 있다면 내가 새벽 2시든 아침 6시든 문제 풀다가 무릎을 씻지 않습니다. 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가 이거 저희 특허였었고,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막히게 됐을 때 순차적으로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교수자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부분을 열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가장 아이디어란 그림은 첫 단계가 저를 이제 카피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쳤던 방식으로 아이들한테 가이드를 하는 거고, 이게 잘 없는다면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의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내선할 있는 정의를 내는 거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이제 이런 게 가능하겠죠. 뭐 예를 들어 메가스터디는 모든 수학생들의 집단지성이 함축된 그 모델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일자리를 하는 기호에 원하는 사람한테 답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람한테 직접 받는 것과 대부분의 문제에서 인정도가 90% 이상이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게 되면 결국에는 소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교육의 불편 요소에 기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이드도 보면은 모든 수학생들은 뭐 아쉬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그렇지만 가장 좋은 건 아이 옆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푸는 내내 지켜보고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건 왜 다른 방법도 생각하지 않지?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는 건데 그게 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저는 브레이크스루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수학을 정한 거는 이게 유니버스한 랭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생들이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훨씬 더 수학에 대해서 고통받는 친구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점진적으로 해결하고자 기술들을 좀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그 궁극적으로 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앞으로 이제 에이스앱에서 이 교육자로서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아이들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좀 다른 것들은 지금 한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기보다는 해외에 있는 대학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붙어서 지금 이제 나가서도 본인이 현업까지 이어나가는 것들을 지금 개척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좀 앞으로의 변화하는 세상에서 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거를 선생님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한번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부분이지만 흔히 어디에 있든 너가 열심히 최선 다해서 잘하면 먹고 살만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반은 그렇게 했을 때 뭐 적어도 굶어 죽진 않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본인의 목표와 성취욕이 굉장히 큰 파이니어 같은 성향을 가진 친구들한테는 한국이라는 삶이 되게 좀 좁게 느껴질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라는 마이크로 팩터도 있긴 하지만 반대 사이드에 마크로 팩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어떤 업에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냐도 있긴 하지만 더 크게는 어느 국가에 속해 있느냐도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아마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왜냐면 저도 초중고 다니면서 대학교 때까지도 전혀 듣지 못했던 일인데 대한민국의 모든 회사는 셀러리 캡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쩌어내도 절대 넘지 못하는 그 선이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중요한 거는 좀 더 내가 다양한 가능성을 맞이할 수 있는 거, 리스크를 좀 감수하더라도 나의 포텐셜을 최대한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자체는 그런 사회로 흘러오지 않거든요. 역사적으로 대부분.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안정적인 전문직을 선호하시는 분들, 공무원을 예전에 되게 선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이 저물어 간다는 것은 모든 필연적인 팩터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멀리 찾아볼 필요 없고 일본을 5년에서 10년 뒤에서 따라간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지금 일본 상황이 어떻냐라고 보면은 거의 10년 가까이 연봉 동결되어 있고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머물러 있고 신규 채용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당장 작년이랑 올해였나요? SK 하이닉스의 채용이 90몇 %가 감소했어요. 앞으로 사람들은 한국에서 더더욱 안 뽑을 거예요. 흔히 경력 신임을 뽑지 그냥 진짜 신입은 점점 더 안 뽑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은 직장이 흔히 얘기하는 이사 말고는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미국은 진짜 기회의 땅입니다. 미국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평균 운동에도 거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거고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총기 마약 등을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제 주변에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친구들 대다수는 미국에 있고 그 친구들 중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를 후회했던 친구들은 단 한 명도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한계를 약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지금 마주하고 있는 한국에 지금 주변에 아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규정 짓게 두지 말고 더 넓은 세상, 더 풍족한 세상에 가서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최대한 키우고 여러분들의 밸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곳에서 성장하고 쭉쭉쭉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서 많은 얘기 나오는 게 갔다가 미쳐하는 사람들 많다, 미국 가도 힘든 건 마찬가지다, 물가 비싸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철학에 얘기하면 그런 얘기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미국으로 나갈 역량이 없는 분들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맨날 하는 소리를 다시 해주니까 참 고맙네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면 결국 다 AI 세상이라고 말은 떠들는데 잘 와닿지 않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역 엔지니어로서 활동 활발하게 하고 있는 우리 박대균 박사 모셔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도 하는 시간 가졌었던 거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생각했던 다양한 아쉬운 점들을 지금도 우리는 다양한 개발과 연구를 통해서 AI를 결합한 모형을 가지고 구현한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대균 박사님 와주셔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만간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